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테슬라가 4% 가까이 오르며 1월 새 무려 40%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 테슬라의 귀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종목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올 초 주요 모델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 판매량이 늘고 있고 이 테슬라양 매출 비중이 높은 LNF의 가동률도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LNF 주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쉬어간 후 오늘 다시 반등 나오면서 2.4%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양 업체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미국 애리조나에 짓기로 한 배터리 공장 생산 물량을 테슬라에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LG 엔솔 물량 이슈를 가뿐히 밟은 채 3거래일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1% 오른 52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6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최대 581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받았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 중 최고 수준으로 테슬라를 앞지른 건데요. 테슬라에 맞서는 대항마, 성능으로 인정받은 만큼 점유율도 늘어가길 바라보겠습니다. 현대차 4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2% 오르면서 17만 원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도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번 인하 조치가 아무래도 테슬라의 결정을 좀 눈치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가격을 줄줄이 내리면서 좀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고 나서 주문량도 좀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가격 인하 이후 오히려 보조금을 받게 된 모델이 있으면서 맞습니다. 주문량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와 함께 좀 가격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두 가지를 제가 좀 캐치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전기차의 가격이나 저는 비단 전기차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경기 둔화, 소비 둔화로 인해서 이제 자동차의 신차 수요에 대한 급감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가격 인하가 비단 경기차의 경기차만의 위기라고는 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말씀하신 보조금인데요. 이 전기차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가 돼야 돼요. 대형 어떻게 보면 럭셔리카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테슬라뿐 아니고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그 마지노선에 걸려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보조금을 통한 수요가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2배, 주문량이 2배가 급증했다라고도 뉴스가 나오면서 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일단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테슬라가 올 초 이제 1월 한 10일경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108달러까지 빠졌다가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완성차라든지 전기차 업체 전반에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시장 침투율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침투율은 10%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빠르게 그리고 중국이 가장 빠른 침투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뿐 아니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빠른 전기차 전환율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완성차,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까지 가격을 낮추면서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이게 좀 복잡해요. 네. 생각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네.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인하했던 것은 제가 봤을 땐 치킨 게임 얘기도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중단됩니다. 그렇죠. 네. 네. 대부분 중단합니다. 감축하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를 좀 소비자들에게 덜어두고자 하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또는 마진율이 여전히 테슬라가 좀 높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올해 신차를 많이 내놨는데 올해 1,000만 대 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올해 소비 시장에서요. 전기차 시장하고 내연기관 시장 했을 때 전기차 시장은
50% 정도는 신차 판매 성장률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전망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소비시장이 전기가 서민 경기가 좋지 않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서민 경기에서는 소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있는 사람은 쓰는 소비 시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올해도 성장을 한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 효과를 좀 차량 가격 인하하면서 좀 노리는 거고, 두 번째는 경쟁 신차 업체들을 마진율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다른 경쟁 업체들은 그 네. 마진율에 있어서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면서의 경쟁 업체 좀 압도하려고 하는 전략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그럼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 배터리 업체라든가 이 소재 업체들이 가격 전이가 될 거냐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면, 전이를 시켜버리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올라갔을 때 배터리 가격이 떨어진다면 실적 마진율이 줄어들겠죠. 이런 어떤 파급력까지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테슬라 차트 한번 제 거 잡아줄 수 있으신지. 테슬라요, 네. 잡아주시면, 테슬라는 지금이 추세는 아닙니다. 기술적 외바닥 반등이 나오는 건데, 잘 보시면 테슬라는 외바닥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 62평, 120평이 크로스 나는, 자 보시죠. 이런 식으로 외바닥에서 상승 나왔다가 눌러졌다가 보름달이라고 하는 60과 120평 크로스 나오고, 이 외바닥의 고점 보름달이 나왔을 때 이 직전 고점 넘어갈 때가 추세가 나는 거고요. 지금은 외바닥 반등 구간에서 오르고 누르고, 그러니까 지금 외바닥 반등 구간에서 200불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250, 300불을 당장에 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기술적으로 가장 기본이었던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에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테슬라 관련주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80% 수준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인하로 인해서 뭐 여러 해외 시장에서 주문량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LNF는 테슬라의 수혜주가 되기도 하고 피해주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사실 지금 거의 뭐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올해 1월에 이제 지난 1월에 저점에 대한 부분을 통과했을 때 LNF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제 저점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인 이슈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작년 이제 뭐 8월, 7월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좀 주가 자체가 좀 급락했었던 부분이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부분이 정부 승인이고 이제 거절이 났었죠. 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이 정부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LNF 역시도 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LNF는 실제로 이제 올해 한 3월 IRA에 대한 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북미 시장에 대한 진출을 다시 한번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NF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가격에 대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그리고 가격 인하에 대한 피해를 봤다가 빠르게 좀 반등이 올라오면서 LNF 역시도 단기적으로 뭐 한 20% 정도 이제 반등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워낙에 좋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도 워낙에 호재가 큰 호재들이 많았고, 또 오늘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오히려 어제는 포스코 케미칼에 눌려서 오히려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 오늘 큰 폭으로 재반등하는 모습. 결국은 2차 전진에서의 양극재가 여전히 좀 선두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이제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양극재 소재 업체들의 좀 실질적인 을의 위치가 슈퍼 을이라고 하죠. 네. 예. 양극재 업체로의 역시나 이제 관심이 더 저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NF가 단기적으로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이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승폭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LNF로 뭐 주봉상 확인을 해 보셔도 전고점을 아직은 터치를 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NF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다른 기타 양극재 기업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유효하다라는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최 대표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관련주로 DEN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DENT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지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D&T는 장비 업체입니다. 네. 근데 2024년도, 25년도 왜 이 얘기하냐면 공장 완공한다잖아요. 북미 시장이에요. 배터리 업체들이. 작년에 IRA법 때문에 뭐 IRA법 때문이 아니라도 그전부터 계속 북미 시장에 투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공장 착공 들어가고 완공 준공된 게 2024년도 5년도에. 공장 지면 건물만 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비가 들어야 되겠죠. 그 장비 중에서 핵심 장비가 있는데 이 노칭 장비입니다. 이 절단하는 건데, 자르는 건데 이게 프레스 방식이 있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약 120여 대가 프레스 장비의 노칭 장비들입니다. 노후화가 좀 많이 됐습니다. 새로 바꿀 때는 또는 새로운 신공장을 질 때는 구식의 장비를 들여다 놓겠습니까? 아니면 최신식의 효율성 장비를 들여다 놓겠습니까? 이 회사가 독점입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요. 그래서 이 레이저 노칭 장비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드하고 얼티엄 셀즈라고 해가지고 합작법이 만든 거기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 북미 시장의 배터리 공장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 D&T는 이 레이저 노칭 장비, 이 노칭 장비에도 있어서 이 회사가 이제 음극, 그다음에 양극이 있는데 양극에 대한 노칭 장비 있고요. 음극은 언제든지 이 회사가 또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 노칭 장비 자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전년도 좋았지만 올해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과거에 이제 반도체 투자도 그렇고 OLED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한다더라. 대기업에서. 그러면 발표가 나면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지금의 흐름에서 올해랑 내년에는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공장을 확대하고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장비는 발주와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독점적으로 레이저 노칭 장비를 하고 있는 D&T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T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 두 분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면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